이번에 함께 떠나볼 시간여행은 1996년 8월 30일에 출시한 건설 개척 시뮬레이션 게임 더 세틀러 2입니다. 우리는 외딴 섬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무꾼, 목수, 석공을 위한 숙소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각종 아이콘들이 귀엽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헤드쿼터에는 여러가지 기초 자원들이 있습니다. 병사를 만들기 위한 이런 검과 방패도 중요하죠. 전문가들이 혹은 일꾼들이 헤드쿼터에 모여 있습니다. 깃발이랑 집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거든요. 어디에 집을 지을 수 있고 길을 낼 수 있는지 알려주죠. 집 모양도 3개가 있죠. 소형, 중형,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란 겁니다. 좁은 곳에는 소형이나 중형 건물만 건설을 할 수 있죠. 나무꾼의 집을 건설을 한번 해봅시다. 빌딩이라고 돼 있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본부와 건설 현장이랑 잘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빌드 로드 이렇게 해서 깃발끼리 연결을 해주면요, 건설업자와 일꾼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나무꾼의 숙소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총 3가지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 다음 지어야 할 것은 제재소거든요. 나무를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건물을 짓고 있죠. 우드커터가 완성이 됐는데 나무꾼이 들어갑니다. 나무꾼이 이렇게 나무를 이제 베기 시작하죠. 그래서 원목을 생산을 합니다. 가공을 위해서는 제재소가 연결이 돼야 되죠. 나무꾼의 숙소랑 제재소랑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나무꾼의 원목을 수송을 해가지고 제재소에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동선의 절약에 좋습니다. 초반에 많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원목이랑 나무 보드를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석장도 지어야 돼요. 석수를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채석장을 짓고요. 돌이 많이 있는 곳 인근에 지어야 석수가 주변에 있는 돌을 파악을 하고요,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길을 따라서 일꾼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길을 잘 내려놔야 돼요. 지표들이 막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식량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배급을 할 것이냐, 난파 이후 8일째 장기적인 목재 공급을 보장하려면 이 지역 산림 관리인의 나무 공급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은 포레스터라고 있죠. 산림 관리인의 건물을 지어 봅시다. 나무꾼의 숙소랑 붙여서 짓는 게 좋겠죠. 산림 관리인이 나무를 심고 나무를 키우면은 나무꾼이 키운 나무를 잘라서 원목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겠죠. 채석장이든 제재소든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진척도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난파 이후 11번째 날이다. 이 섬에 우리가 유일한 사람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섬 내부를 향해 정찰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정착지의 북쪽 경계에 막사를 건설하시오. 산으로 가서 세력을 구축하고 지질학자를 보내십시오. 위쪽에 이제 산이 있죠. 우선 병영을 한번 지어봅시다. 베럭스 짓고 길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병영을 짓기 위해 또 건설업자들이 열심히 움직이죠. 산림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베고요. 이렇게 되면은 나무 자원은 무한대로 뽑아낼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제 석재 자원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 돌무더기들이 좀 없어집니다. 채석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이 원목의 개수를 표시를 합니다. 즉 원목으로 이렇게 적재를 시켰다가 그 원목을 가지고 합판을 만드는 거죠. 신병이 7명 정도는 있기 때문에 병영을 지으면은 기존에 있던 병사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병사가 움직이죠. 그리고 병사가 7명에서 1명 줄었죠. 이렇게 솔저가 주둔을 하니까 이 세력 범위가 또 넓어졌습니다. 즉 병영은 적들로부터 아군을 지키는 역할 외에도 정착지의 세력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산 위에 채집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죠.
곡괭이랑 망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자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질학자를 보내야 합니다. 깃발을 꽂고요. 지질학자를 부릅시다. 그러면 이제 지질학자 할배가 튀어나오죠. 지질학자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제 섬을 더 탐험하는데 장애물은 없다. 먼저 철 광산과 철 재련소를 모두 건설해야 합니다. 검과 방패를 생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광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냥꾼과 어부가 필요하다. 철 광산, 철 재련소, 무기고를 건설하시오. 이렇게 지질학자가 땅을 두드리면서 새로운 광맥을 찾아냅니다. 지금 위쪽에 철광산을 3군데나 발견을 했기 때문에 철광산을 건설을 하도록 합시다. 광산 아이콘을 누르면은 철광산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지질학자는 계속 조사를 하죠. 물도 발견을 좀 해야 됩니다. 물이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건데 대장장이의 건물을 건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아머리, 무기를 생산하는 무기장인의 건물도 건설을 해야겠죠. 철을 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이 아머리, 철재련소, 철광산 요 3가지가 근처에 붙어 있어야 자원의 교환이 원활해져 가지고 최종 생산물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식량이라고 합니다. 어부 같은 경우에는 이 강 근처에 있는 게 중요하죠. 소형 건물, 피셔리, 이렇게 어부의 집을 건설을 하고요. 연결을 좀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부의 집을 또 건설을 누군가 하겠죠. 어부의 집은 몇 군데를 지어주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헬퍼들이 서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일을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보는 재미가 꽤 있어요. 아머리도 건설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필요한 게 사냥꾼의 집을 지을 때입니다. 상륙 후 8개월의 마지막 날, 북부의 평야로 가서 세력을 확장해 보시오. 북부에는 평야가 있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이 위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야 되니까요. 배럭스를 하나 더 지어야겠죠. 가급적이면 이 경계 근처에 짓는 게 좋겠죠. 또 배럭스를 추가를 하나 짓고, 상주하는 병사가 6기는 있기 때문에 배럭스를 6개까지 더 지어도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부터는 아머리를 통해서 검과 방패를 생산을 해야 일반 시민에게 지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부의 집도 지었고요. 지금 효율이 8% 나오죠. 오른쪽은 4%. 어부가 낚시를 하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이 물고기는 바로 식량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요리하고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보관소에 가져갔다가 이 광산에 공급을 합니다.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자재들이 쫙 나와 있죠. 물고기, 빵, 육류,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은 철광산에서 철을 생산할 수 있고요. 철과 석탄을 활용을 하면은 재련을 통해 가지고 강철을 만들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주변 산에서 원료를 찾으려고 합니다. 섬 전체를 탐험해서 신규 원자재 공급을 확보해라. 평야를 확보를 해서 여기 농장을 지을 수 있게 됐죠. 석탄이 추가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석탄은 검은색이고요. 석탄을 발견을 하려면은 다시 깃발을 꽂고 지질학자를 좀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쪽의 광활한 평야에 농장을 지어볼까요? 우리는 서쪽 산에서 석탄을 발견하여 금속 작업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검은색으로 석탄이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 석탄 광산을 지을 때가 됐죠. 이제 우리는 지하수를 발견했다 이거죠.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이제 농장이기 때문에 농장 근처에 담수가 발견이 되면 참 좋아요.
우선 플래그를 또 꽂고 연결하고 지질학자를 한번 보내봅시다. 석탄 광산을 건설을 하고요. 일꾼들의 혹은 이 기술자들의 경제활동, 생산활동들을 보면서 게임을 즐기면 됩니다. 필요한 게 농장을 지어야겠죠. 대형 건물 위치에 건설이 가능합니다. 마침 물도 발견이 됐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모를 여기 지어봅시다. 농장을 이제 하나 짓기 시작했고, 농장은 2개를 짓는 게 좋아요. 대평원에 농장을 2개를 지었습니다. 세틀러2의 사운드 트랙도 유명하죠? 퀄리티가 좋습니다. 정착의 삶을 이미지화 시킨 그런 사운드예요. 자, 헌터는 지금 효율이 6%밖에 안 되죠? 야생 동물들이 없으면은 사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어부의 집도 효율이 떨어지면 폐쇄를 하고 다른 식량 공급처를 찾아야 되겠죠. 우물 관리자를 집어넣으면은 전방위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요. 농장을 지으면 재분소를 지으라고 알람이 뜰 겁니다. 이렇게 확대도 가능하네요. 좋습니다. 물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곡물 농장이 완공되었다. 곡물은 재분소에서 밀가루로 가공이 되거나 돼지 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식량 수급 상황은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대농장이 건설이 되었죠. 헌터는 이제 효율이 완전 떨어져요. 폐쇄를 하고 나무꾼의 집을 하나 더 지읍시다. 목재가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테니까. 살림원이 나무를 열심히 심어가지고 나무꾼 하나로는 모든 나무를 다 벨 수가 없는 수준이 됐어요. 농장이 열심히 지금 무언가 일을 하고 있죠. 농장 자체는 별도의 자원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네요. 물이 필요할 때는 다른 과정일 때 필요한가 봐요. 재분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네요. 재분소를 지어서 밀을 밀가루로 만들어야겠죠. 좀 기다렸다가 베럭스가 다 지어지고 병사가 들어가면 그때 이 주변에 재분소를 짓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수확한 밀은 썩지는 않기 때문에 이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밀가루로 재분을 하면 됩니다. 밀을 가지고 재분소로 가서 재분을 한 다음에 빵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밀을 돼지 농장 사료로 준 다음에 돼지를 잡아서 도축을 해서 햄으로 만들 것이냐, 게이머의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돼지 농장을 짓고요. 근처에 도축업자의 집도 건설을 해야 돼요. 열심히 지금 자원들을 막 나르고 있어요. 물고기는 곧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농장을 활성화시키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거나 돼지를 사육해서 햄으로 만들거나 해야 됩니다. 이런 넓은 대지에서는 농장을 하나 더 짓습니다. 채석장이 지금 운영 효율이 0% 떨어졌죠. 돌무더기를 다 파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채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폐쇄를 하고 또 다른 곳에 석재를 찾아야겠죠. 오른쪽에 또 괜찮은 곳이 하나 있네요. 여기다가 두 번째 채석장을 짓고 길을 연결시켜 봅시다. 재분소를 만들었으니까 이 재분소에서 밀을 가지고 밀가루로 만들고, 이건 밀가루를 가지고 옆에 제빵소를 만들면은 재분된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종 식량이 되는 거죠. 햄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를 그냥 먹을 수 없죠. 도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축업자도 따로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광산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질학자 한 번 더 보내봅시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밀과 물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물이 어차피 우물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할 거고요. 금맥을 발견을 했다. 코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금은 이곳에서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일종의 사치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요 위쪽에 금강이 발견이 됐네요. 돼지 농장이 잘 운영이 되려면은 도축업자도 있어야 돼요. 도축업자의 집을 근처에 지어봅시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민트, 왠지 이거는 금화를 만드는 시설 같은데, 기본적으로 농장은 3개를 짓고 있고요. 그 농장에서 나온 밀은 돼지 농장에 공급이 되거나 재분소에 공급이 되거나 빵을 만들거나 고기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이커리에서도 일을 하고 있죠, 열심히. 또 베이커리에서도 재분된 밀가루랑 물이 또 필요합니다. 결국 최종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군요. 아머리에선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있고, 돼지 농장이 건설이 되고 옆에 도축업자의 정육점이 완성이 되면은 밀이 돼지 농장에게 식량으로 쓰이고, 돼지를 사육하게 되면은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면서 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햄이 어렵게 생산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배럭스를 하나 더 지어서 세력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권을 야금야금 확장하는 게 이 게임의 흐름이죠. 금강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금강을 지어야 되겠죠. 길을 연결시키고요. 지질학자를 한 번 더 보내고, 광산은 다 돌아가고 있고 언제 매장량이 다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채석장에서 다 채취를 하는 바람에 돌무더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또 농장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농장은 많이 지을수록 좋습니다. 농장 하나 더 짓고요. 여기가 또 농장 짓기 좋은 게 옆에 재분소랑 베이커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동이 되면서 가공이 되어집니다. 이 주변에는 다른 건물은 안 짓는 게 좋아요. 농장 근처에 밭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농장은 총 4기를 운영을 하고요. 식량이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금강도 짓고 있기 때문에 금강에 또 식량이 필요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산에서 화강암 퇴적물을 발견했다. 이는 당분간 새로운 석재 공급원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이 돌무더기를 지상에서 채취를 했는데 지하에도 돌무더기가 발견이 돼서 돌무더기를 채취를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위쪽에 이제 북쪽의 평야는 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바다 맞닿아 있는 곳은 피셔리를 짓는 게 좋습니다. 이 사냥이나 낚시가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죠. 물론 자원의 제한이 있지만은 바다 주변에 어장을 건설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기 화폐국이 생산이 됐고 금이랑 석탄이 좀 필요하네요. 석탄이 이제 2군데에 쓰이네요. 여기 아머리에도 쓰이고 조폐국에도 쓰입니다. 햄도 잘 생산을 하고 있죠. 생산한 햄은 여기 또 광산에 잘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헬퍼들이 핸드 투 핸드로 릴레이 하듯이 자원들을 이제 수급을 합니다. 당나귀들도 있어요. 이 당나귀들은 자원을 더 빨리 실어 나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나귀 농장을 지어서 추가 일꾼인 당나귀를 생산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최초의 금화를 주저했으며 우리 병사들의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정도면 거의 80% 정도는 다 지은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은 세틀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은 알 수 있죠.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게임입니다. 여기 농장을 하나 더 지을 수도 있고요. 어부가 또 이 광활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올릴 거고, 금을 가지고 금화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화를 누를 수가 있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금화를 써라 쓰지 말아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금화를 받기 때문에 베럭스에 있는 솔저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영이 상주하는 병사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도 하겠네요. 네. 여기 뭐 농장 하나 더 지어도 될 것 같고, 석탄을 어디에 공급을 할 것인가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화폐 제조국에 너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머리랑 재련소에 투자를 하도록 합시다. 투자 정도를 바꿀 수가 있고요. 철광산은 폐쇄 직전이네요. 여기는 폐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식량만 이렇게 축 내는 것 같은데 폐쇄. 지금 기본 병사가 13기나 되는 거 보니까 원래 7기밖에 없었는데 수가 2배로 늘었죠. 실드랑 소드를 만들고는 있었나 봅니다. 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병영이 들어갑니다. 금이 들어갔죠.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가요? 검 아이콘이 색깔이 약간 바뀌었네요. 이게 금화를 포진을 하면은 더 강력한 병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베럭스에 금화를 넣어주면은 병사들이 업그레이드 되나 봅니다. 그렇죠. 병사들이 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금색 바탕의 이 아이콘은 장군이라는 뜻이고, 은색은 무관, 동색은 병장, 그 아래쪽이 상병, 이등병 이런 것 같은데, 이 섬에 정착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정찰병들은 관문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미션을 컴플리트 했다 이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년차 셋째 날, 우리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기 위해 금속 작업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헤드쿼터가 미국의 국회의사당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합판이랑 석재 충분히 있고요. 식량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본 자원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지도 크기가 약 1.6배 정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초기 접촉이란 시나리오 이름답게 다른 세력이 있겠죠. 우드 커터를 건설을 하고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굳이 산림원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무를 좀 제거를 해서 땅을 확보해서 농장을 짓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무꾼 숙소랑 더불어서 초반에 바로 지어야 될 게 이 채석장이죠. 마침 근처에 돌무더기가 많으니까 채석장을 지어주고, 목재소도 같이 좀 지어줘야겠죠. 그래야 나무를 합판으로 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건물을 지었고, 피셜이 어부의 집을 건설을 하겠습니다. 길을 내는 것도 이동 동선이 줄어들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키보드 V 버튼을 누르면은 오른쪽 위에 엑셀레이션이라고 해서 좀 더 게임 진행이 빨라지는데요. 처음에는 계획을 세우고 구도를 잡은 다음에 엑셀레이션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산등성이가 보입니다. 여기는 깃발을 꽂은 다음에 길을 건설을 하고 지질학자를 보내봅시다.
이 근처에도 지질학자를 보내서 우물을 지을 준비를 합시다. 세력을 확장하려면은 베럭스를 빨리 지어야겠죠. 더 넓은 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럭스를 짓고 베이커리도 지어봅시다. 베이커리 전에 재분소를 지어야 되는데 재분소는 조금 위쪽에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근처에 있어야 훨씬 더 효율이 나오니까. 그 다음 또 근처에 지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피셔리는 사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업장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재분소는 베이커리를 지을 거면은 농장도 지어야죠. 오른쪽이 석탄 광산, 아래쪽이 철 광산이네요. 지금 목표가 가재 도구들을 제작을 하라고 하거든요. 각종 철기 도구들을 제작을 해야 그 다음 진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석탄 광산, 석탄이 석유가 정제되기 전까지 활발하게 쓰였고, 석탄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열로 각종 철기 도구들을 혹은 철기 재련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조금 전진하다가 동포를 만났다. 우리도 기뻤다. 그 남자는 양조업자이다. 양조업자, 술을 만든 사람. 우리가 전쟁 같은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맥주는 우리 국민의 용기를 높여줄 것이다.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양조장을 발견을 합니다.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새로운 피난민을 발견했다 이거죠. 당나귀 농장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럭스 하나 짓고요. 석탄 광산이랑 철 광산도 우선 지었고, 재련소를 지읍시다. 철을 가공해야 되고요. 철을 가공한 다음에 철제 도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 멘탈 워크도 건설을 해주고요. 원래 3단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간인데 나무를 뱀으로 인해 가지고 공간이 생겼어요. 여기도 농장을 하나 지어두고요. 이 나무가 다 베어지면은 밭을 일궈낼 수 있을 겁니다. 베럭스를 다 짓고 병사가 들어가게 되면 또 세력이 확장이 되겠죠. 양조장을 또 지으라고 하죠. 밀과 물이 들어갈 텐데 여기 한번 지어봅시다. 농장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나무가 울창해가지고 진입을 막고 있어요. 나무를 베어내야 됩니다. 현재 자원 상황, 목판이 좀 떨어지죠. 지금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세력이 확장이 됐죠. 베럭스를 지으니까 나무를 좀 많이 베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력 확장만 우선 시도를 합시다. 베럭스만 계속 지어봅시다. 여기도 세력 확장이 가능해졌죠. 나무를 베어내서 그렇습니다. 철 재련소가 완성이 됐죠. 석탄이랑 철광석이 필요합니다. 옆에 광산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은 될 것 같고, 철기 도구들을 만드는 작업 공정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는 재련된 철이랑 합판이 필요하네요. 합판은 지금 나무꾼이 많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수급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기 병사가 들어갑니다. 병사 쏙 들어가죠. 한 번에 적재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종류별 2개씩이에요. 물고기만 생산을 하면은 나머지 물고기는 창고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 시 효율이 떨어지죠. 헌터가 그래도 열일하고 있어요. 66%. 산짐승들이 많은가 봅니다. 고기를 바로 도축까지 해가지고 한 큐에 햄을 만들어냅니다. 세력이 확대가 되었고요. 넓은 평원이 또 생겨났는데 농장을 한 번 더 지어볼까요? 지금 맥주가 없죠. 맥주가 있어야 검과 방패까지 소모가 되면서 하나의 병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밀의 보급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양조장에 약간 더 투자를 하고요. 식량은 어느 정도 좀 충분해 보입니다. 식량이 떨어지면은 금속 산업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금속 산업이 전투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병사를 만들거나 기술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땅이 확장이 됐죠. 3분의 1 정도는 밝힌 것 같아요. 자원을 이제 채취를 해봅시다. 나는 이 섬에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 섬 내부로 들어가 봐라. 아, 여기 폐허가 있네요. 베럭스 같은데 계속 뭔가 발견을 합니다. 섬 내부로 계속 들어가 보라고 독려를 하죠. 강이 있으니까 어업장을 만들면 딱 좋겠네요. 영토가 확장되고 운송 경로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야 한다. 또 메시지가 떴습니다. 누비아 부족과 관련된 헝겊 인형과 창끝 2개. 오래된 것 같지 않다. 그렇죠. 헝겊 인형이랑 창이 보이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인간이 만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거대 동물이 사냥당한 흔적도 보이죠. 보관소를 좀 지어줍시다. 네, 여기 좀 지어주면은 물자 수송에 도움이 되겠죠. 당나귀의 농장은 당나귀를 먹는 게 아니고 수송에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돼지 농장을 하나 지어볼게요. 돼지 농장을 지을 거면은 도축장도 같이 짓고 밀과 물을 먹고 돼지가 자라나면은 그 햄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끝에는 또 베럭스 하나 더 지어주고, 검이랑 방패는 거의 다 소진이 된 거 보니까 병사의 수가 늘었죠. 나무꾼의 오두막은 이제 파괴를 합시다. 왜냐면 나무꾼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좋죠. 나무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합판을 쓰고 있어가지고 배제소가 지금 업무 로드 상태예요. 네, 이게 당나귀들이 이제 양육이 되면서 조금씩 당나귀들도 수송을 하고 있죠. 일반 인간보다 훨씬 좀 빠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 창고가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훨씬 더 수송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우리는 누비아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물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 드디어 타 세력과 전투가 발생을 하네요. 타 세력이 드디어 보입니다. 베럭스처럼 보이는데 약간 노란색의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베럭스에 2기의 병사가 들어갔죠. 양조장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어요. 이제 병사를 많이 좀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금을 구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베럭스의 병사들도 이제 가득 차기 시작했네요. 아까 설정을 좀 바꿔서 그런 것 같고, 전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스카우터가 이렇게 정찰도 하네요. 가드하우스에 X자 표시가 되어 있죠. 적과의 경계선에 있는 그 초소란 뜻입니다. 즉, 적 세력과의 전초전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적의 위병소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버튼이 등장을 합니다. 강한 병사를 쓸 것이냐, 약한 병사를 쓸 것이냐, 출진할 병사 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금색 방패, 금색 검이 제네럴, 가장 강력한 병사입니다. 이 프라이빗 2등병에서 제네럴이 되려면은 4개의 금화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죠. 본격적으로 전투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지금 5단계 레벨의 최상위 레벨의 군대가 출정을 하죠. 이렇게 싸웁니다. 간단하게 누비아인들을 다 물리치고 점령을 해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아군의 경계가 훨씬 좀 늘어났죠. 지금 그 주변에 있던 적군의 시설들은 전부 다 불타 없어지네요. 여기도 침범이 가능해요. 5단계 장군이 출전합니다. 누비아인들이 거의 토인 수준인 것 같아요. 바로 해치워버리고 또 이렇게 가드하우스 하나 점령해버렸죠. 대학살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최고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또 점령하죠. 이 주변에도 초토화되고요. 이렇게 계속 점령을 해 나가서 이번 2번째 미션의 하이라이트 특정 게이트를 점령을 해야 됩니다. 적의 본진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죠.
네,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관문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여행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됩니다. 나는 우리가 로마로 여행했던 전설적인 선배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